대박 예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현재 코스피 야간 선물은 1.8%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중심의 현재 반도체 쪽 투심도 굉장히 안전하게 맑은 흐름 그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요. 로이터 단독 보도입니다. 미국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 보호를 위해 중국에 새로 들어오는 광 트랜시버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로이터 쪽의 보도가 나오면서요. 루멘텀 홀딩스라든지 코히어런트 같은 종목들이 프리장에서 10% 넘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닝 같은 광통신, 광케이블, 광반도체 회사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FCC에서 중국의 로봇 부품 금지 검토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국의 로봇주들이 반사수혜를 얻은 것처럼 국내 증시 내일장에서 반도체, 광반도체, 광통신주들의 좀 온기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부분들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쪽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야간 선물도 일단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그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이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걸리면서 반도체가 살짝 쉬어가니 그동안에 순환매를 기다렸던 다른 업종들 전반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3거래일이기도 했습니다. 내일장은 조금 반전이 일어나게 될까요? 코스피에 대한 다양한 전략들 그리고 코스닥에 대한 해석들의 신호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순환매가 본격 기대화된다고 한다면 오늘 팔란티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수혜를 좀 얻어갔던 AI 소프트웨어 같은 종목들을 봐야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반도체를 보는 게 좋을까요? 또 현대차증권에서는 바벨 전략의 또 하나로 금융주나 커버드콜 같은 쪽을 같이 들고 가면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기에 적절할 것이다라는 나름대로의 추천 포인트도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7월에 강한 변동성을 가져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정말 이제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라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코스피가 7천에서 8천 선까지 올라가면 개인들의 이런 심리가 훼손된 부분에 의한 매도 물량이 대거 출회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현대차증권의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의 3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 순환매의 본격적인 신호라고 봐도 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3분기 코스닥의 랠리가 계속 이어지게 될지 추가적인 정부 정책의 기대감이 다시 한번 시장을 위쪽으로 방향성 잡는 데 크게 이바지하게 되어줄지 다양한 전략들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내일장 프리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충성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천천히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 뭔가 변화의 신호탄인가라는 그 변곡적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8월장 남아있는 시장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슬슬 고민을 해봐야 하는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일단 내일장의 프리뷰를 열어보면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항상 짧게 이야기해 주시네요. 코스닥 시대. 김충성 의원님, 고를 외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 고가 이제 코스피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코스닥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네. 코스닥 시대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시장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전에 최근에 있었던 조정, 그 전으로 돌아가면은 시장이 완전히 양극화되었던 부분들 있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이 올라도 코스피 위주,
코스피 중심의 그 시장이었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쉬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가 이제 좋았다 하더라도 사실 그 코스피 안에서도 사실 삼전직스 예. 포함, 흡성 대법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덩치 있는 몇몇 종목들 포함 이들 종목들을 사실 제외하면은 코스피 안에서도 대부분 소외되어 왔던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코스닥 소외되어 왔으니까 이제는 당연히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그 판단하에 말씀을 드렸고 아마도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폭등이었죠. 뭐 폭등 이후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당히 강한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안쪽으로 보더라도 그동안 뭐 소외되어 왔었던 이제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으로 좀 봐서는 이제는 뭐 코스닥도 코스닥이지만 그동안 소외되어 왔었던 종목들 또 섹터들의 시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 키워드를 좀 달아봤습니다. 일단 그동안 우리 시장 뭐 누가 보더라도 뭐 안 좋은 상황의 좀 연속이었습니다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금요일 폭등을 계기로 해서 분위기가 한층 좀 개선이 된 듯한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그 양시장만 놓고 보면은 이 양시장이 모두 개선됐다라고 하기는 좀 이릅니다. 아직까지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한 이러한 그 상황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고 저는 코스피가 조금 더 빠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코스닥이 더 좀 빠르게 좀 뭐라고 할까 자리를 좀 잡은 모습이다라고 할까요? 이거는 아무래도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그 직접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뭐 6월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내내 내림세였습니다. 고점과 고점대를 연결하면 이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라는 거죠. 뭐 지난주 금요일 폭등이 나오면서 저는 사실 어제 오늘 이 추세를 좀 벗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뭐 삼전직스가 좀 약간 쉬어가는 움직임이 좀 그려지다 보니까 뭐 지수도 같은 모습이죠.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주 뭐 내일부터 남은 한 3일간 이 추세를 좀 빨리 벗어나야 좀 뭐라고 안심권 네 이렇게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추세 하락 추세 안쪽에서의 그 반등이 나온다면은 아직까지는 뭐 단순히 반등 수준에 그 머물 거예요. 항상 또 일비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코스닥을 본다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뭐 같은 기간으로만 본다면요. 6월 중반서부터 같은 기간으로만 본다면은 역시나 하락 추세가 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코스닥은 확실하게 또 이걸 벗어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물론 이제 이렇게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뭐 우상향의 추세가 만들어진다 이건 아니에요. 단순히 하락 추세가 좀 벗어났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 시장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업황이 뭐 무너져서 조정을 받은 거 아니죠. 단순 심리적인 부분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뭐 조정을 계속적으로 받았는데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이러한 부분들이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 추세를 벗어난 모습이다라면은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좀 더 개선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초점은 좀 명확할 것 같아요. 뭐 양시장으로 놓고 본다면은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바로 코스닥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이쪽 시장은 내내 부진해 왔기 때문에 낙폭 과대되어 있는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뭐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코스닥에 집중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섹터, 모든 종목에 집중하면 이것도 좀 난감할 겁니다. 항상 그래왔듯 우리 시장은 또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또 섹터가 또 타깃이 돼야겠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급이 또 집중되는 이런 종목으로 우리가 그 공략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뭐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고 해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긍정적인 이슈가 있는 섹터 내에서 또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타깃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대응을 해 나가야지 이런 시장에서는 그래도 재밌는 매매 또 승률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말씀까지 드려보겠습니다. 네, 블룸버그의 칼럼에 따르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하루에 5% 넘게 등락을 보였던 게요. 올해 벌써 33회가 됐다고 합니다. 니케이에서는 총 4번 있었고요. 홍콩항생에서는 아예 없었다라는 점에서 이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한 상황, 개인 투자자들의 센티가 많이
무너졌을 수 있다라는 칼럼의 내용이 있기도 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코스피가 안정권까지 올라가려면 반도체가 거기서 또 힘을 써줘야겠지만 그때까지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다른 업종과 섹터 쪽에서 트레이딩을 나름대로 투자 계획적으로 세워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장의 준비를 위한 주도 섹터 만나볼게요. 첫 번째 주도 섹터 만나봅니다.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만 봐도 많이 빠졌습니다. 바닥권에서 부담 없는 원전주, AI 인프라, AI 에너지 이런 부분들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네. 뭐 항상 저는 뭐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서부터 이 원전주 다는 아니지만 원전주 일부 몇몇 종목들의 그 매수세들이 좀 들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시장이 좀 안정화를 찾는다면은 그동안 좋은 건 다 알았잖아요. 그런데 뭐 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밀린 이런 종목들, 이런 섹터들이 먼저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는데 때마침 뭐 이슈 같은 긍정적인 이런 이슈들도 계속 전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초점을 맞춰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원전 섹터 글로벌 각국 탈원전 기조였어요. 근데 이제 탈탈원전이죠. 네, 다시 이제 원전으로의 회귀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이 원전의 그 필요성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뭐 더군다나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작정하고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원전 르네상스라는 말 여러분들 다 이렇게 들으셔서 아시지 않겠느냐 싶은데 근데 이 원전 르네상스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딱히 이렇다한 액션들은 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책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발주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런 체계적인 구상만 이렇게 해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실체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는 이 프로젝트 단위로 구체화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또 그런 그 전망들이라든지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부터는 뭐 사업자와 원전을 이제 진행하는 이제 사업자라든지 또 부지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단위별 이 프로젝트가 이제 구체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는 시행 단계, 이 단계별로 진입이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망이 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좀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본격화된다면 당연히 이쪽 섹터 종목들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뭐 이쪽에 정말 해당이 되는지 또 해당되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무엇을 뭐 이런 부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봐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원전 섹터 자체의 모멘텀이 되기에는 충분히 충분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뜩이나 이쪽은 그동안 내내 부진해 왔습니다. 시장이 뭐 좋을 때도 계속 소외되어 왔었죠. 내내 부진했어요. 앞서 앵커님께서도 뭐 두산 에너빌리티만 하더라도 바닥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에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다하게 뭐 힘이 없이 계속적으로 밀리기만 하는 이런 그 흐름들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섹터 자체 가격 매력이 발생이 돼 있고 역시나 저가 매수세들이 언제든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것. 또 경우에 따라서는 탄력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 이 원전 관련주들이 한번 탄력이 붙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한다면은 바닥에 있을 때 지금서부터 좀 집중하고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지 않겠느냐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관심 종목 뭐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몇몇 종목을 한번 골라와봤습니다. 뭐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신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실게요. 자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지난 4월 고점을 찍고 와서 내내 밀렸습니다. 아직 뭐 추세를 노릴 단계는 아닙니다. 우하향의 추세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나는 것이 좀 우선인데 뭐 최근에는 하방경 직송 확보 이후에 살짝 고개를 들으려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뭐 간헐적으로 뭐 메이저의 매도가 있긴 합니다만은 외국인은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국내 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기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 투신이라든지 또 하방경직을 가능하게 하는 또 연기금이라든지 이 수급 개선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아무래도 바닥권에서 메이저로 하여금 수급이 유입된다?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쪽 섹터 대표 종목으로서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BHI를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이 종목도 비슷한 흐름이죠.
4월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내내 밀리면서 우하향의 추세가 아직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같이 고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돌려 세우려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국내 기관,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기관권에서의 매수가 지금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아마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여기에 더 추가가 된다면은 확실한 레벨업,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 친숙한 우리 기술도 한번 보시면은 비슷한 흐름입니다. 역시나 지금권에서 하방적 지수 확보 이후에 살짝 고개를 두는 것이 아마도 턴어라운드의 그 발판은 좀 마련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수급적인 부분들도 보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메이저로 하여금.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주 이미 원전에 관련한 모멘텀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메이저로 하여금 또 수급도 좀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아마 부담 없는 자리에서 한번 관심 두개 충분하지 않겠느냐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원전 르네상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만큼 이미 안 쓰던 원전까지도 다시 한번 굴려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들. 이 종목들이 주가가 이렇게 바닥권까지 내려오면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 주도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전주 받고 이번에는 띠롱 AI 섹터로 한번 가볼게요. 소외감 털고 일어나는 AI 섹터. 근데 사실 AI가 정말 넓어요. 이 카테고리가. 그쵸. 강범위하죠. 근데 요즘 AI 소프트웨어 쪽이 특히 강하긴 합니다. 그쪽일까요? 일단 두루두루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뭐 시황적인 부분들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 특정 여기를 딱 정해놓고서 여기만 보게 되면은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딱 정해놓고서 봤는데 수급이 안 들어와. 그러면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같은 섹터라 하더라도 좀 엮여 있는 여러 부분들을 같이 보면서 수급이 좀 집중되는 곳을 좀 더 집중해서 좀 보면은 그래도 기회적인 부분들에서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뭐 AI 같은 경우 뭐 오늘 이런 이슈가 좀 있었죠. 뭐 전남 해남에 정부가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한다는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AI 반도체 15,000장이 갖춰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AI 공급망의 그 핵심 국가로 이렇게 좀 올려 잡자라는 이 정부의 그 목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는 시장답게 또 이런 이슈가 전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 섹터 뭐 대표주들 많은 종목들이 좀 반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BQAI라든지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더불어 보면 코나테크놀로지, 플리토, 뭐 크라우드웍스, 뭐 C랩 이런 종목들도 뭐 상당한 이런 탄력들을 나타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네이버라든지 또 SK텔레콤이라든지 좀 덩치 있는 이런 종목들도 뭐 상당히 좋은 뭐 견조한 모습들을 나타냈다라는 것 이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A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얘기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회의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뭐 우리나라를 좀 포함해서 글로벌 각국들이 진짜 막대한 자금을 좀 쏟아붓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수익이 날까? 이익이 될까? 이런 그 우려감 때문에 정말 많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수익으로 이익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뭐 아시겠지만 팔란티어 같은 경우 확인을 해줬습니다. 아마존 확인해 줬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당연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미국 시장이긴 합니다만은 뭐 이쪽 섹터 대표 종목도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말씀드렸던 이들 종목들도 매수세로 대거 유입되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동안에는 정말 우려감이었습니다만 이제는 기대감으로 바뀌기에 좀 충분한 이런 것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더불어 보면은 증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또 확신감으로 또 이제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새로운 발판 삼아 좀 더 이제 더 좋은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 가뜩이나 이쪽 같은 경우에도 좋은 건 다 알았습니다만은 역시나 많이 안 좋았어요. 이거는 뭐 시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만은 그런 환경이 오히려 매력을 또 발생시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종목별로 보더라도 뭐 이제 막 시작하려는 이런 고개를 바짝 들고 있는 종목들이 많고, 그러니까는 종목별로도 바닥권이고
그만큼 더 추가 상승 여력들이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당연히 매수세들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죠. 일단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눈에 들어오는 종목들을 일단 골라봤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여러분께서는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들 제가 언급드리지 않는 종목이더라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으로 일단은 타점을 저울질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네이버를 우선적으로 골라봤습니다.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최근에 이런 무거운 종목들도 물론 각각의 이유가 있었습니다만은 무거운 종목들도 강한 탄력을 나타내고 또 충분한 쉬어가는 과정이 있었고 또 조금이긴 합니다만 바닥권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또 봉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바닥이라는 어찌 보면 유의미한 그 시그널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최근 형성됐었던 이 박스권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상황이라면 주가 레벨업, 확실한 턴어라운드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무겁다 하더라도 이들 종목에서 타점은 충분히 우리가 저울질할 수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GCNS도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 종목은 내내 부진했어요. 6월 들어서. 이것도 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린 케이스죠. 그러나 단봉으로서 충분하게 하방 형직성을 좀 확보한 상황이고 원체 시장도 그렇습니다만 종목들도 원체 변동성이 좀 확대된 양상이기 때문에 봉의 길이가 좀 작아요. 하지만 이 자체만으로 변동성들이 많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역시나 바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리는 그런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최근 형성됐던 이런 박스권만 좀 돌파해주는 상황이라면은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또 주가 레벨업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있고 또 기업 내용이 되고 또 명분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마키나락스도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신규주죠. 이 정도는 마찬가지예요. 내내 부진하다가 최근에는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고 한 차례 바닥 확인 이후에 한 차례 레벨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 레벨업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충분하게 또 기간 조정을 거친 만큼 매물 소화도 충분히 거쳤고 때문에 지금은 박스권 하단의 그 위치에서 또 가격 매력을 발생시킨 만큼 더한 탄력으로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박스권 상단을 뚫고 한 차례 더 레벨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려드린 종목들 한번 집중해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는 바닥에 바닥권역까지 내려왔다. 안 볼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유한타증권에서도 최근에 시장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그동안 반도체에 잔뜩 쏠려 있었던 수급이 조금 누그러지면서 로봇이나 바이오 쪽 같은 종목들로도 이 온기가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AI 쪽에서도 소외됐던 종목들에게 다시 한번 빨간불이 켜질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종목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가볼게요. 저희 코스맥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소비자 쪽도 요즘 수급이 괜찮거든요. 쭉쭉 잘 올라가고 있는 이 코스맥스는 저희 어디까지 계속 홀딩할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려서 쭉쭉 올라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오늘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도 이 정도 되는 종목이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상승률은 좀 미미할 수 있을지언정 안정적으로 좀 가고 있다. 추세가 형성되면서 견조하다. 이 자체만으로도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섹터 자체만 보더라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는 반도체 정말 호황이다. 돈 잘 벌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 화장품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일단 시장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남미는 물론이고 일본, 유럽, 미국, 중동 할 것 없이 동남아 할 것 없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바닥으로 확실하게 좀 탈출을 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4월경 고점을 찍고 나서 내내 그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은 약 14만 원을 기점으로 해서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탈출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시장이 좀 뒤숭숭한 그런 상황에서도 상당히 견조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완만하게 남아 우상향의 그런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악재가 없는 상황이다라면은 이 추세적인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국내 기관으로도 매수세들이 유입이 되면서 심리적인 또 안정감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상승률은 좀 미미합니다만은 그래도 목표 주가로 제시해드린 21만 원까지는 조금 남았네요. 네, 일단은 21만 원 정도까지는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기를 바라겠고 그 근처나
또 특이사항 중간에 특이사항이 있으면은 뭐 방송을 통해서 또 AS를 드릴 테니까 그때 의견 참고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받아서 5% 아직 쬐끔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요즘 다 웬만하면 두 자릿수 넘게 올라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아쉬운 건지 하지만 여전히 21만 원까지 코스맥스는 갈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저희 기대감 가지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대원전선 볼게요. 대원전선 있잖아요. 저희 좀 됐어요. 이 종목은 꾸준하게 계속 AS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대원전선 뭔가 가지고 있을 때 떨어져도 마음의 부담이 적은 종목이에요. 아, 그럼요. 최근에 뭐 시장 변동성이 원체 뭐 확대됐었던 거에 비하 그거를 고려한다면 이 종목은 정말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이고 또 오히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뭐 추가 비중 확대도 가능하다 이런 의견들은 계속적으로 좀 들어왔었기 때문에 아마도 방송을 통해서 또 매매 팁을 얻고 실제로 관련 액션들을 취하신 분들은 뭐 시장이 아무리 혼탁했어도 뭐 좋은 결과로 좀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추억의 종목입니다. 우리 방송을 통해서 올 초 추천드리고 그 이후에 뭐 400%가량 뭐 상승률이 좀 나왔었던 종목이고 일단 차트를 통해 바로 보실게요. 뭐 지난 5월경에 고점을 찍었을 때 보면은 말씀드리고 나서 400%가량 올랐을 때 그때였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좀 밀린 상황인데 확실하게 가격적으로는 10,000원을 기점으로 바닥은 확실하게 확인이 된 이런 상황이죠. 그 이후에는 박스권이 형성이 되면서 이 안에서의 그 다소간의 등락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시장은 이때 계속적으로 저점을 깨뜨렸었던 그 기간이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 종목은 정말 안정적인 흐름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죠. 때문에 좀 밀릴 때마다 이런 저점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신규 매수 가능하고 뭐 비중 확대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여차저차 지금까지 왔어요. 이제는 박스권 상단에 갖다 놓은 상황이죠. 뭐 1차적으로 제시해드렸던 15,000원 그 주가는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절반 돌고. 그렇죠. 예, 비중은 좀 덜어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남은 물량 아직까지도 보유가 좀 유효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밀린다라고 하면 역시나 비중 확대 가능하고 없는 분들은 또 신규 매수도 가능해요. 일단 목표 주가는 조금 올려서 16,000원으로 새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는 가격 전략 체크하시고요. 또 중간에 특이사항이 있으면은 에이스를 통해서 의견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김충성 의원님 별명이 따박맨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달성했으니 절반 따박따박 줄 때 챙기자. 하지만 16,000원으로 또 추가적인 목표가 상향해줬으니까요. 남아있는 절반의 물량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일장을 준비하기 위한 관심주네요. 충성! 항상 김충성 의원님 올 때마다 장이 좋으면 많은 팬분들께서 왜 충성 안 해주냐고 계속 저한테 이렇게 압박을 주시거든요. 자, BH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 안에서 끼이는 종목이기도 해요. 어떻게 볼까요? 일단 또 상징적인 뭐 종목이고 뭐 실제로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전 쪽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슈들에 의해서 반응하게 된다면은 뭐 대표 종목 정도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BHI야 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차트를 통해 좀 보실게요. 뭐 이런 흐름입니다. 앞서 살펴봤죠? 네, 일단 이 종목은 뭐 작년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꾸준하게 뭐 외형 성장을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사상 또 최대 실적이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기업 내용 되고 또 실적도 되는 튼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믿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75,000원 설정했고요. 손절 가격은 35,000원 설정했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BHI 가격 전략까지 받아보면서 이제 조금 바닥권역에서 올라오나 하는 원전주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충성 어드바이저 일단 여기까지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급기밀 수익 파일로 이어가 봅니다. 이번에는 머니수급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미국 증시 반도체 분위기 좋고요. 코스피 야간 선물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상황이었고 오늘은 또 코스닥이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급등하는 게 막연하게 좋아서는 안 된다라고는 하지만 뭔가 이렇게 되면 8월 본격적인 회복 장세 진입하나라는 기대감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위원님. 예, 요즘 시장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나요? 그렇죠. 코스닥 시장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 좀 주목을 할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오늘 보다시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메모리 업황 불황, 그다음에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장중에 5% 가까이 밀렸다가 시간 내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가 이제 관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수급의 변화라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수급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반도체 쏠림 현상이 나왔다가 지금 시장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모습 어디까지 가느냐, 상당 기간 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이 어디까지 행보를 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은 8월까지는 행보할 것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수급이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되면서 코스닥 쪽에서 재료가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선수가 들어오는 거죠. 선수가 들어오면서 그런 쪽에서 이제 크게 게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관련 섹터로는 AI 인프라라든지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전력이라든지 그런 쪽,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AI 설비 투자에서 인프라 쪽으로 에서 보게 되면 설비 투자에서 플랫폼 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소프트웨어나. 그런 흐름으로 시장에 변하고 있던 이 흐름을 잘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들을 잘 포착해서 대응만 한다 그러면 제가 봐도 코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순게임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지금 오늘도 셀바스 A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AI 플랫폼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뭐야? 벌써 7,000원에서 오늘 고점 13,000원까지 왔다가 좀 밀리는 12,000원까지 부분까지 왔다 밀리는 모습인데 이런 애들이 더 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투자자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장이 변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반도체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종목들이 변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잡을 것인가 수급을 잘 보셔야 됩니다. 수급만 잘 보면 얼마든지 코스닥 시장에서 좋은 게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8월 한 달, 날씨는 덥지만은 여러분들이 멋지게 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하시고 좋은 종목 잡아서 큰 대박을 한번 터뜨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진짜 밖에 나가면 정말 숨 막힐 정도로 덥거든요. 예. 그냥 맨 피부를 바깥에 내놓기가 미안할 정도로 너무 뜨거운데 이게 단순히 환경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도 다시 한번 그렇게 뜨거워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종목들 하나씩 열어보면서 저희 앞으로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 될지 구체적으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 여쭤볼게요. 30만 원이 깨지고 나서 이제 24만 원도 계속 제대로 회복해 줄 수 있을까 왠지 불안한 모습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목표 주가는 49만 원도 있잖아요. 예. 이 종목 저희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49만 원 목표가를 증권사에서 내릴 때는 결국 실적 보고 얘기했던 건데요. 주식은 실적보다 그러니까 재료보다는 수급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게 되면 수급이 위축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들어옵니다. 오히려 코스닥 시장이 개별적으로 잘 움직이는 그런 모습의 흐름인데 이걸 내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주식시장에서 수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여러분들 방송 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냐. 수급의 변화를 생각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보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25만 대 중심으로 해서 박스권에서 당분간 움직인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의 흐름의 매매는 단기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추세적으로 돌아갈 때는 상당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개별적으로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서 일반 개별적으로 와서 상한가 때렸다 금방
돌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평선이라든지 차트 모습이 굉장히 이뻐지는데 대형주 라인이 좀 그렇진 않아요. 큰 주식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새로운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 제가 봤을 때 실적밖에 더 있냔 말이에요. 그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을 때 과거에 움직일 때처럼 굉장히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는 항시 재료보다는 수급이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매매자를 펼치면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8월 한 달 행보를 쭉 보이다가 어느 시점에서 물량이 들어오는 자리가 있을 것이다. 그 시점부터 도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단기 매매를 해가는 과정에서 물량이 물량답게 들어오는 자리가 있는지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현재 미국장 개장한 지 6분 정도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이크론이 5%까지 급등을 하고요. 현재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도 3% 넘는 급등을 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론의 이런 주가 상승이 AMD의 실적까지 잘 받쳐주면서 내일 국내 증시 안에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좀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SPG입니다. 로봇주가 잘 가고는 있는데 반도체 갈 때 보통 로봇이 같이 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살짝 미묘해지게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서 SPG는 어떤 식의 전략으로 저희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오히려 이제 그 로봇주 흐름들은 반도체가 강하게 가면 더 수급이 위축되기 때문에 더 못 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삼성전자 여러분께 설명을 했지만은 삼성전자 오늘 종가에 사야 되거든요. 특히 시간에서 땡겨주잖아요. 벌써 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ETF에서 벌써 시간에 플러스 만들어 놨잖아요. 딱 보고 사면 됩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 눈치채지 못하고 헤매면 안 되죠. 마찬가지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제 내일 반도체가 아침부터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로봇주가 밀리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 오늘 쉬었기 때문에. 그리고 로봇주는 미래 성장 업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 중에서 여러분들이 대장적인 흐름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잘 포착하게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번 장세에서 대장주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은 저는 SPG라고 봐요. 제가 여러분께 지난번에 7월 달에 추천할 때 이 물량이 들어온 거라고 그랬거든요. 잘 보시면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들어와 있죠. 이 물량이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는 것은 물량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 투자자들이 꼭 생각할 것은 이렇게 차트가 무너지잖아요. 잘 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차트가 딱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투자자를 생각하느냐. 야, 이거 끝난 거 아니야? 머니 수급이 저 물량 잡았다고 그랬는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에 물량을 잡고 있는 종목은 추세가 깨져도 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시 주식에서는 제가 수급 관계를 얘기하지만 물량이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흔들어 놓고 왜 흔드냐? 의도적으로 흔든 경우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시장이 급락해서 해서 개인 투자를 매물이 나오면서 흔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나빴을 때 개인 투자를 주포들이 땡기냐 안 땡기느냐? 굳이 땡기려면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적이고 어느 정도 개인 투자를 다 나가게 되면 그때 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랑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투자들이 매매에 실패하고 차트를 보는 방법에서 실패한 이유는 차트 그림만 보지 마라 제발. 여러분들이 성공하시려면 차트 그림을 하면 의미 없어요. 앞에 어떻게 물량 잡고 있고 선수가 어떻게 물량 갖고 어떻게 돌릴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지 차트 그림 보고 21평선 깨졌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 차트 보는 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게 되면 확률 차트 봐가지고 성공할 확률 50%도 안 됩니다. 그러나 수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게 되면 거의 99% 맞춰낼 수 있어요.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6만 원짜리 12만 원이면 내일 모레 더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급 관계를 봐야 되는데 우리 투자자는 뭐냐. 자, 잘 하다가도 깨지면 다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께 지금 최근에 제가 얘기했던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물량이 들어와 있던 종목 중에서 여러분께 제가 얘기 드렸던 것도 SK이센에서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냥 지나가는 어떤 계기 얘기하더라 라는 생각하지 말고 제가 얘기할 때는 수급 관계를 정확히 얘기하니까 잘 보시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그랬어요?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와 있는 종목이다라고 누누이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도 이게 마지막 수급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물량을 잡아놓고 그러면 주가가 또 깨졌단 말이에요. 깨지면 투자자들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돌리는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돌리면 이런 식으로 돌리면 어때요? 그때 가서 머니수급이 수급 얘기 한때 맞구나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려가는가를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전략을 세우면 굉장히 좋고 이런 얘기를 제가 강조드린 것은 앞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개별 흐름이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답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급 관계를 잘 이해하시고 매매만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5월달, 6월달, 7월달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기회 왔습니다. 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 뭘로? 수급을 보시면서 잡아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이 SPG 같은 종목들로 끝나는 건 아니다. 조금은 더 살아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수급을 이제는 봐야 하는 시장. 하지만 SPG는 여전히 아직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 가볼게요. 저희가 앞서서 삼성전자 봤는데 이제 돈이 확실하게 그쪽에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수혜 섹터들이 또 있습니다.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금호타이어가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이 종목은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이것도 내가 여러분께 늘 여러 번 이제 과거에 공식으로 추천해 주진 않았지만 제가 설명은 드렸거든요. 오늘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어떻게 이걸 끌고 가야 될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이 움직였던 배경, 항시 주식은 어떤 재료가 있어야죠. 실적의 재료가 있다든지 아니면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성 재료가 있다든지 이 호재성 재료는 뭐 때문에 움직인가를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호재를 갖고 움직이는 세력들의 전략을 읽을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이 종목은 잘 보시면 이것은 제가 보는 관점이거든요. 자,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건 물량 돌아 있는 겁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물량 돌았다고 얘기할 때 의심하면 다 놓쳐요. 이건 물량 돌아 있는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물량 돌아 있다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 자리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이걸 뭐인가? 우리 투자자들 보면 뭐냐? 장대 양봉이 나왔으면 무조건 들어온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초보자들을 자꾸 매매하실 때 차트 그림 보고 이 모습 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20일 이평선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사는 거야.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움직일 때 얘들이 어떤 전략을 갖고 움직이는 걸 보셔야 된다. 그러면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분차트를 놓고 보시면 어떤 전략이 나오냐. 아침에 물량이 들어왔다가 점심 때 빠져나가는 전략이 나왔다. 이걸 잘 보셔야 돼. 그러면 얘네들이 완전히 빠져나가느냐 살아있느냐 이걸 봐야 돼. 일부 살아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장난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음봉 나왔으니까 오늘 제가 공개방송할 때 뭐라고 그러나 투자들이 금호타이어 머니수급 얘기 듣고 샀는데 어떻게 되나요? 물어. 그러니까 주식할 줄 모르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차트 그림만 보고. 내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럼 오늘 지금 흐름 나오잖아요. 그럼 이 흐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래량은 적지만 의미를 잇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어떻게 나오느냐. 옆으로 갈 듯 말 듯 행보를 하다가 어느 날 딱 재로 붙이면서 치고 나갈 것이다. 그 타임이 곧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어디서 매집되어 있고 어떻게 장난을 쳤고 그다음 순서는 어떻게 흔들어 간다는 걸 잘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좋은 종목을 줘도 실패를 한다. 타임을 맨날 차트 그림 보고 되냐 안 되냐 따지니까. 그러지 말고 이렇게 흔들 때는 물량을 적게 갖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딱 돌아선 자리에서 물량을 실으면 큰 기회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잘 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큰 기회가 조만간 금호타이어에서 나오게 될지 저희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동안 받았던 종목들 중에 두 종목 가볍게 짚고 가볼게요. 일단 SPG부터 대원전선, 다날, TMC, 세아메카닉스까지 5종목들 저렇게 탑5에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중에서 대원전선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대원전선이 최고가 기준으로는 40%고요. 금일 종가 기준으로도 30% 가까운 상승을 현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요. 여전히 아직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죠. 근데 오늘도 제가 이제 공개 방송했는데 아침에 갭을 떴거든요. 네. 그럼 아침에 갭을 뜰 때 어떻게 뜨는가를 보셔야 돼.
이걸 끌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버려야 되느냐. 근데 아침에 그랬거든요. 이건 버려야 된다. 얼마? 다 버리지 말고 전량 중에서 반만 차익실험 매도를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 살아있기 때문에. 수급을 보시면 굉장히 잘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왜냐? 이 종목이 움직이는 배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좀 동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왜? 여러분들 반도체는 결국 전력과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건데 이 종목은 여러분 오늘 종가를 보시게 되면 땡기는 전략이 나옵니다. 선수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잘만 하시면 여기서 내가 봤을 때는 의외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다룰 줄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추세 전환되면 상당히 재밌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잘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사가지고 막연히 홀딩하지 마시고 흔들면 좀 물량 줄였다가 대응하는 그런 매매 전략도 구사하시면서 보면 좋을 거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오늘 마지막 흔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마지막 흔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조만간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조만간에 강한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홀딩으로 저희 정리해 볼게요. CP 시스템은 어떻게 보세요? 자, CP 시스템은 오늘 장에서 좀 장중에 좀 땡겨가지고 좀 파는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CP 시스템도 물량 들어왔다고 제가 얘기한 건데 끝나는 게임은 아닙니다. 이거 조금 더 살아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끝나는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붙들고 있어서 별 무렵에 여기서 나왔던 이 대량 거래의 흐름은 물량 잡고 있는 거거든요. 윗골이 달렸다고 여러분 초보자들은 윗골이 다 끝났는데 무슨 소리야 하지만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덜 끝났다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도 잘 보시면 뭐냐 차트 흐름상으로 우리 투자자들 보면 완전히 그러니까 주식을 하신 분들을 보시게 되면 차트 그림 어디 이제 그 주식 초보자들 한 1개월이나 해가지고 주식 차트 그림 볼 줄 알아가지고 내가 주식에서 성공했다? 불가능합니다. 선수를 봐야지 주식에. 수급 관계, 매집 관계, 물량이 어떻게 갖고 선수들이 어떻게 흔들리는가 볼 줄 알아야지 차트 그림 가지고는 성공 못한다. 차트 그림 가지고 성공하려면 대한민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 다 성공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해드리니까 잘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대응하면 이런 거 조금 더 살아있기 때문에 네. 더 지켜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CP 시스템도 여전히 살아있다. 홀딩으로 정리해 보고요. 저희 내일장의 탑픽 공개합니다. 금호타이어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이번엔 함께 짚어볼게요, 위원님. 예. 자, 금호타이어는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종목에서 잘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자리가 어디가 포인트냐? 바로 이제 이런 여기서 물량이 들어왔다가 살짝 흔들었다 제끼는 그런 매매 전략인데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이 흔들지를 못해요. 왜? 작업이 거의 다 끝나가는 거거든요.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조만간에 작업이 끝나고 땡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 10,000원 저는 잡고요. 증권사에서 보통 10,000원 잡아놓고 있습니다. 손절가 5,000원 잡아드리니까 잘 보시면서 대응하는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금호타이어 목표가 10,000원으로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수급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는요, 위원님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무료 공개 방송 가면 그런 내용들 좀 짚어주시나요? 오늘 저녁에는 그걸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큰 종목들이 탄생하는 시점인데 여기서 이러면 놓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종목을 잡는 가장 포인트는 수급 관계입니다. 어떻게 수급을 보는지, 그다음에 어떤 종목이 수급이 들어왔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듣고 전략적으로 잘 한번 배팅하면 좋은 수익 게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오시면 좋은 정보 받아간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많이 참여해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밤 11시 바로 이어집니다. 적중 대박 예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강한 상승이 나오는 장이길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